이번 방송에서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철학적인 주제죠. 하지만 변할 수 있어, 변할 수 없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답할 수 없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죠. 저는 논의의 범위를 당연히 명략적으로 압축해서 제 견해를 사주를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주의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무조건 나서서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누구를 도와야 된다, 같이 일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사주를 참고하지만 무조건 사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사람 변할 수 있어. 도우면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주면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편관편인의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많은 케이스들을 겪으면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들구나. 명리를 모르면 아예 변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구나. 그래서 사람을 무작정 돕는 것, 기대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겠구나 이런 나름의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태도는 예전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게 옳고 그르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겪으면서 사주에 그러한 성향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 안 변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설득력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리라는 툴, 명리라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미, 정미, 정축, 이민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정미, 정미, 정축, 이민 67년생 남자예요. 미월생입니다. 식신. 최대한 논의를 간단히 해서 영상을 좀 짧게 만들게요. 그래야 보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식신, 나 전문가가 되어야 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장간 뜯어보면, 나 비견들과 함께 식신을 쓰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알고 전문가가 되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만 보면 이제 도식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비견의 힘이 그죠. 사람들과 함께 해야 얘가 도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식을 긍정적으로 쓰면 이제 장인의 기질 같은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어. 무슨 그림을 그렸어. 무슨 목재로 뭘 만들었어. 대리석으로 뭘 조각했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이 다 부셔버리죠. 극하죠. 깨버려. 이래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불어 살기 힘들죠. 그죠? 미켈란젤로야,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도야. 그러면 그런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후원 받으면서 자기 시간을 온종일 온통 그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데 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비견들과 함께 내가 식신을 쓰는데 이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문성, 남다른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런 지식 자격을 갖고 할 때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 구조를 보면 연월이 비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미라고 하는 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에게 양인이니까 얘들 다 양인. 사회에 잘난 애들 많아, 고집스러운 애들 많아, 자기 일을 장인 정신으로 하는 애들 많아. 그죠? 자기 자신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아.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정미에는 이제 홍염 뭐 이런 기질도 있는데 그건 생략. 자,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다르죠. 나는 축토식신을 깔고 있어.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젊을 때 일할 때는 비견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게 이제 하늘이 준 에너지니까 같은 식신 전문적인 일을 했어. 거기에 이제 미월에 해당하는 그런 무역, 그죠? 도매, 뭐 유통, 그다음에 식품 중에서도 이제 원물 뭐 이런 것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많다 이런 거고, 그들과 어쨌든 나는 관련을 맺고 일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중년이 되면서 축토 기질을 가지니
나는 축토 식신 쓸 거야. 그럼 부딪힌다는 거야. 축토에는 개신기가 있으니 식신생재 재생살 낼 수 있어요. 한번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무조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국이 없으면 대운에서 금이 그러니까 재성이 많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주이기도 하죠. 정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이 정미와 정축은 겉으로는 이게 충미충 여기도 충하고 얘도 충하고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의 사람이 되냐면 야 네가 말한 거 틀렸어. 내 말과 다른 사람들의 말 계속 만나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도 열받으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요 사람은 조금 더 진보해서 요 사람 만날 때는 얘를 욕하고 이 사람 만나면 얘를 욕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에너지로 중매충을 썼다. 나는 돈 되는 것이 좋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런 속성도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관대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얘를 임묘시키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사실은 내면에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이 사람.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때는 정축, 내가 임묘지를 깔고 있으니 겸손해야겠다. 겸손할수록 부딪힘이 적어져요. 그래서 겸손을 키워드로 하시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창고, 돈 창고를 때려 부시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돈도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글자 같은 거, 예를 들어 신금 같은 게 오면 이게 미신, 신축, 을경합해서 금 에너지를 더 키워서 축토에 들어가는 그래서 경신 일주를 이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저 사람이 당신의 귀인이요. 돈 벌어줄 사람이요. 저 사람 당신 이렇게 돕고자 하는데 왜 당신은 저 사람에게 욕하고 내가 저 사람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말을 듣는 척 하다가 바뀐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글자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사람 소중한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발동하는 이유는 구조에 다 있습니다. 내가 정관을 갖고 있으니 내가 니들을 가르칠 거야. 이게 이제 합을 이루니까 그래도 부드럽게 가르칠 거야. 내 원칙, 내 가치관이 맞아. 내 회사가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자기 옆에 이렇게 관을 가지면 연월에 있는 비견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또한 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정인.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미중 을목이 이렇게 내 시지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 니들은 생각 없잖아. 오케이? 그리고 충미충 이렇게 부딪히는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은 내 생각과 딱 붙죠. 지장간에 딱 붙습니다.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으로 딱 붙기 때문에 그리고 해자축, 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월이 인월로 이어지는 이게 굉장히 이제 강력한 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은 내 생각을 밀어줘요. 내 생각이 더 강해진다 이런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일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이 사람은 늘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얘는 이제 천간의 간목이 미토에 인묘하듯 인목이 미토에 인묘하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제 귀문이라고 하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 속에 이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방식에 내 생각을 인묘시켜 내 생각을 죽이고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내 생각을 맞춰줄게 이런 개념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인미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지장간의 갑기합이 이루어지니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쭉 빨려 들어가요. 내 생각과 미중기토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은 갑기합 딱 붙네? 집에 혼자 가서 조용히 뭐 소주 한 잔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계속 기본작용이 생긴다. 속이는 것 같아. 충미충, 내 창고 깨부시는 것 같아.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계속 사람들을 의심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작용성을 없애야 되는데 계속 생겨버려요. 그러니 사람 만나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하시죠 하고 계약을 맺었어도 또 며칠 지나 다시 만나면 그 계약에 이런 하자가 있는 거니까 고치시죠. 맨날 누더기로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저 사람 말은 늘 다르니 늘 부딪히니 생각을 늘 바꾸니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느냐? 안 돼요.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 시적 대운이니까 딱 그거만 하죠. 이때 이제 재생살 나서, 왜냐면 금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 원국에도 없는 상태. 이런 구조는 제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항상 크게 이렇게 많은 비견들과 함께 식신 일을 하려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면 큰 조직 가서 살아라. 큰 조직 가서 이렇게 미토 식신 쓰는 사람들하고 나는 축토 쓰는 사람, 나는 주로 연구 이런 거 하면 돼요. 이게 좀 기질이 다른 거죠. 축과 미토의 이제 의미를 알면 이 축미충을 큰 조직 내부에서 쓰면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서와 부서 간 사람과 사람 간이 다투고 술 한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 내에선 풀어가요. 왜? 그게 내 게 아니니까. 어쨌든 조직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타협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만 내세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건 조직의 논리 같은 것이 나온 거니까 네 걸 좀 줄여.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신축대운이 되면 이 사람 돈 벌고 싶어요. 이게 신금이 딱 뜨니까 그죠? 다 같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쟁제 심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축토를 달고 왔으니 축미충을 계속 일으키고 축인 돈 벌어야 되는 생각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죠? 딱 붙어버리니 그리고 돈이 지금 어디서 올라왔어요? 축토를 아예 달고 확인하면서 올라왔죠. 결국 내 창고에서 꺼내서 이걸 어떻게 부풀려 보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부풀리다는 개념은 이 신금을 열심히 막 열로 이렇게 막 다루면 돈을 쓰면 돈을 활용하면 이 임수라는 내 회사에서 얘가 막 부푸는 그런 걸 꿈꾸는 거죠. 근데 얘는 어쨌든 이 내 원칙 같은 거, 내 가치관 얘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사회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 같은 거예요. 나만의 그 식신적 일 이런 거죠. 나만의 고집, 식신의 고집 여기에서 튀어나온 가치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쓰는 거죠. 크게 못 쓰고 경자년 이럴 때는 이제 올해가 신축년인데 신축년 전에 경자년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이 사주에 없는 돈을 꺼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자수평관이니까 평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와 내 축토와 자수평관이 딱 붙어서 이 지지에는 지금 자수가 없잖아요. 평관이 딱 와서 내가 그걸 축토 식신으로 딱 가져간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평관을 땡기는 스트레스 받고 일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관이라면 은행에서 조달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이제 그 밑에 제2 금융권이나 그 밑에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그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빡센 그런 곳에서 돈을 조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축년에는 이제 대운하고 똑같은 에너지가 왔죠. 그럼 이 에너지가 암시하는 것이 신축년이 일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조달한 평관으로부터 조달한 돈은 축토에 임묘했겠죠. 임묘한 것을 내가 신금으로 꺼낸다. 내 입장에선 그게 편제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편제를 꺼내서 활용을 해야 돼. 잘 되겠어요? 꺼냈는데 흐지부지 되는 거죠. 왜냐면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운도 이런 의미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내가 어쨌든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 고집, 이들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 내 생각의 차이, 나만 옳다는 아집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의사가 나중에는 도저히 못하겠어.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런 기질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만났다 헤어졌다 결국 곳간은 계속 비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이제 배우자궁이 불안하면 한 번 결혼으로는 쉽지 않죠. 그런 겁니다. 왜? 특히 이제 이런 구조는 뭐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잘못 쓰면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 이제 축중 신금 내 입장에서는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제와 달리 편재성, 애인의 속성 뭐 이래서 이제 외도의 속성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이제 양인에다가 이렇게 화기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금을 미친 듯이 추구하겠죠. 그게 이제 돈에 대한 욕망, 여자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이 되는데 이 축중신금이 여기 인중병화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병신 암압하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잘못되면 이제 항상 의심하는 의처증 이런 거 발현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 재성의 입장에서도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슬슬 들어가 보죠. 사람은 자기 에너지의 작동 방식을 알아야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 전에 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다인 줄 알죠. 근데 내가 하늘에서 부여한 기질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는 온갖 상상, 억측을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명리, 글자 8개가 뭘 내 삶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내 기질, 성격에 대해, 욕망에 대해서 얘기해줘. 말도 안 돼. 명리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 발전하겠구나. 내가 에너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럴 때 돈에 대한 욕망을 가졌구나. 사람에 대한 욕망을 가졌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버려요. 이때 이제 나만의 정수가 나오는 거죠.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최상의 형태를 내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면 할수록 비울 수 있고 나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의 활용법, 에너지의 존재나 활용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는 나는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내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놀 거야. 나만큼 깨달은 다음에 와라.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같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 혹은 꼭 명리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진 수양한 사람들과 나는 컬러가 같게 되어서 그들하고 얘기하고 그들하고 어울리는 게 편하게 돼요. 그들은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나에게도 참 좋은 에너지의 뒷받침이 되겠죠. 이렇게 퓨어한 상태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황, 그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억지로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변하고 있는 걸 느껴요. 나 변했구나. 나 발전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낼게요. 이 앞사주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웃었죠. 여러분도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프로가 되었어. 그럴 때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아직 프로가 안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아는 만큼만 좀 얘기해줘.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가볍게 얘기하고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고민 가벼운 거 정도의 조언 해도 돼요.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진정한 프로가 돼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격식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진지한 조언, 상담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준비가 자세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나면 절대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그럴 때는 공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심리가 생기냐? 그 사람은 공짜로 들었어. 그게 맞나? 돈 내고 딴 데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 가서 이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도 나를 사랑할 확률이 높아요. 그가 설사 나를 밀어내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에너지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긍정적인 에너지죠. 내 이름을 아끼고 사랑해주면 내가 내 이름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매우 내 심신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갑자기 흉악한 범죄자가 내 이름하고 똑같아. 그런 놈이 나타났어. 그럼 이름 바꾸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좋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니까 사회생활하는데 불리해져요. 그럴 때는 특별한 이름을 생각하라. 유니크한 이름을 생각하라. 왜? 세상에 어쨌든 포탈에 검색되는 세상이니 이미 위대한 위인이 쓰던 이름이야. 연예인이 쓰는 이름이야. 중복되면 내가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나를 차별화시켜서 드러내는데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이름을 지을 때 성명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세요. 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뭐 성명학 전문가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제 의견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만 얘기하지 않고 저는 한자로 질 거면 한자의 뜻, 그 한자가 품고 있는 오행 이 정도가 사주와 연결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뭐 획수로 본다든가 뭐 숫자로 본다든가 이런 건 택도 없다. 그런 걸로 사람의 운명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 이름 다 바꾸면 됩니다. 교육시켜야죠. 학교 다니면서 일이 안 풀리면 이름 바꾸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이름, 기분 좋은 이름을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속성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 이전에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 평범한 이름이다. 내가 나의 이름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 평범한 이름이 굉장히 고귀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나 자 이런 것들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짓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온라인에 수많은 닉네임을 가지고 쓰니 그걸 좋은 이름으로 남들에게도 기쁨 주고 자기에게도 들어서 기분이 좋은 그리고 남다른 특별한 왜 이것이 호나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온라인마다 커뮤니티마다 포털마다 이거 다르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쓰든 다르게 쓰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이름을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이름을 쓰시오. 닉네임을 쓰시오. 이게 훨씬 중요하다. 흉악한 이름, 막 장난스러운 이름, 장난스러운데 한심해. 기분 좋은 뭐 유머가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왜냐면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와 같은 존재로서 이 닉네임이 나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아주 쉽게 그냥 내가 행복 이런 닉네임을 썼다고 쳐. 그러면 행복님, 행복님, 행복님 이렇게 되면 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을 불행 뭐 이렇게 했었어. 불행님, 불행님 하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행복이 오겠냐고요. 그죠?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니체도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게 동양적인 컨셉이긴 한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낫다. 억지로 이런 거 한다고 자기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확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에너지의 활용법 익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하나 할게요. 제가 책에서 책으로 북마드라고 하는 채널을 하나 또 오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제가 읽은 책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건 지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높아진다고 해서 경험과 지식이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어서 명리학 천재 소리 들어서 철학관에 틀어박혀서 30년 보냈어. 명리학 지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과 진정한 공감 이런 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런 경험 안 해봤으니까. 직장 안 다녀봤고 뭐 사업하면서 망해보지 않고 연애하면서 힘들어보지 않고 뭐 등등등. 그죠? 힘들어 본 적이 아니라 상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헤어질 때 막 진상짓 하고 그러면서 내 바닥을 알아보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그 적나라하게 바라본다는 것만큼 사람을 키우는 건 없어요. 이게 연결이 돼야죠. 내가 너무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명리적으로 보면 나에게는 그때 왜 이렇게 분노가 강했었나. 그때 그 에너지의 작동이었구나. 그게 내가 미숙했을 때면 긍정할 수 있어요. 긍정이라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어요. 아, 그랬었다. 하지만 내가 큰 지혜를 갖게 되면 이제 그런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사람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책은 간접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책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종류의 책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해 놨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이니 여러분께서 명리 공부하시느라고 책을 읽고 막 이럴 시간 좀 부족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니 한 번씩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굳이 넣으면 거의 뭐 이렇게 되겠죠.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변하지 않아요. 사실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자꾸 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 이런 거 버리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리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은 보이겠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시키지 말자, 이해시키려 하지 말자, 그냥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명리를 공부한 자의 숙명 같은 겁니다. 이게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이렇게 애써도 그게 다 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대는 글자를 모르고 글자가 가진 에너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에너지적으로 또 도움이 안 되겠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겠구나. 한 10년 후 만나면 뭐 괜찮겠네. 그도 나름의 경험을 충분히 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지. 나는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큰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물러나줘야 돼요. 옆에서 자꾸 있어 봐야 서로 도움이 안 된다. 예,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